안녕하세요. 혹시 구독자분들 중에서 결혼하자마자 바로 후회하신 분도 있을까요? 이런 말하면 결혼은 뭐 하려 했냐고 욕을 한 바가지 먹을 것 알지만 제 결혼이 그랬습니다. 심지어 저는 어린아이도 있는 상태로 이혼을 감행했고 주변 지인들에게 그 애는 무슨 죄냐며 참견 아니 참견질을 받기도 했고요. 어쨌든 제가 선택한 결혼이고 이혼이니 누굴 탓하겠나요? 그 불구덩이에 네 발로 걸어 들어간 제 잘못이죠. 그래도 다 타죽기 전에 제 발로 나와서 그나마 남은 인생 낭비 안 하게 된 건 다행이라고 해야겠죠. 아이가 어린 게 너무 가슴 아프지만 요즘 싱글맘이 죄도 아니고 직장도 든든하게 있는 제가 못할 것도 없다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혼한 데에 이유가 뭐 거창한 건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성격 차이, 그리고 남편 가족과의 좁힐 수 없는 거리 뭐 그런 거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쌓이고 쌓여 폭발해버린 거고요. 그래도 우리가 이혼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을 굳이 꼽자면 얄미운 시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물론 시누이와 한 세트로 꼴보기 싫은 짓을 한 남편이 가장 나쁜 놈이긴 합니다. 남편과는 1년 반 만나고 결혼에 꼴이 냈어요. 31살인 저보다는 2살이 많았고요. 친구가 아는 사람 아들이라며 소개해준 남자가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나름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다니는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첫인상도 깔끔하니 괜찮았고 연애할 때 크게 문제 없었어요. 저희 친정아빠는 작은 귀금속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저는 거기에서 주얼리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월급도 받고 아빠 일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둘 다 안정적인 직장에 멀끔한 외모에 남 보기에는 선남선녀였죠. 조건 같은 거 많이 안 따지고 결혼한 저는 결혼해서 문제없이 살 줄만 알았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제 친정이 훨씬 조건이 좋았지만 친정 부모님은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어려운 형편에서도 혼자 열심히 공부해 앞날을 개척한 것만 봐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시면서요. 결혼하고 나서야 속았다는 걸 알았지만요. 결혼할 때 딱 하나 골치 아팠던 게 있다면 남편의 부모님 문제였습니다. 생각보다 가정사가 좀 복잡한 사람이라 결혼해도 조금 머리가 아프려나 생각하긴 했어요. 남편이 결혼 전 제게 큰소리 친 게 있다면 자기 가족들 때문에 골치 아플 일은 없을 거란 얘기였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새 가족 꾸리셨으니까 우리가 따로 찾아뵐 일이 뭐가 있겠어? 너는 우리 어머니랑 내 동생만 챙기면 될 거야. 네가 보면 알겠지만 우리 가족이 서로 정말 애틋해. 너도 우리 엄마랑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내 동생은 이미 결혼도 했고 자기 가정이 있으니까 적어도 우리 엄마나 내 동생 때문에 너 힘들 일은 없을 거야. 그건 약속할 수 있어. 사실 전 남편 부모님은 어릴 때 이혼을 하셔서 시부는 재혼 후 새어머니를 들이셨다고 합니다. 남편 친어머니는 재혼을 안 하셨고 남매를 혼자 키우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홀 시어머니나 다름없는 거죠. 하지만 남편은 자기네 엄마와 동생이 부부 사이에 절대 걸림돌 될 일은 없을 거라면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는 가족들끼리 너무 사이가 좋고 가깝게 지내는 게 결혼하고 나서 골치가 아플 거라는 걸 몰랐어요. 남편에게는 저보다 1살 어린 시누이가 하나 있는데 사실 시누이가 처음부터 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2년 전에 결혼까지 이미 한 시누이는 자기 집에 있는 시간보다 친정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 보였습니다. 저희가 집을 시어머니 댁과 가까운 곳에 얻긴 했어도 엄연히 분가해서 사는 신혼집인데 시누이가 마치 자기 오빠네 집을 자기 집인형 드나들었거든요. 저한테 투정 부리면서 하는 말이 대부분 결혼하고 나서 자기 오빠가 변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새언니, 오빠가 결혼하더니 너무 변한 거 아니에요? 엎어지면 코 더울 거린데 잘 오지도 않고 바쁘다고 잘 챙겨주지도 않고요. 엄마가 서운해하세요. 지난주에 집 컴퓨터가 잘 안 돼서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고쳐지지도 않은 거 알아요? 진짜 섭섭해요.
언니가 신경을 좀 써줘야 오빠가 잘하죠. 눈치가 없는 건지, 시대의 흐름을 모르는 건지, 남편의 여동생이지만 정말 말 섞다 보면 이 사람이 30살인지 13살인지 뒷목 잡게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나보다 한 살 어리다지만 결혼까지 했으면 조금은 성숙한 사람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는 짓을 보면 전혀 결혼한 사람 같지도 않았고 자기 남편을 챙기는 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먼질나게 자기 친정 드나들면서 어머니한테 반찬 얻어가고 오빠 살림 잔소리나 하는 게 제 눈에는 정상으로 보이진 않았어요. 아가씨, 아무리 친오빠라도 새로운 가정이 생기면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아서 시시콜콜 챙겨주기 힘든 거예요. 회사 일도 바쁘고 결혼하느라 그동안 못 챙겼던 일 신경 쓰느라 정신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결혼했으면 이제 각자 인생을 사는 게 맞는 거잖아요. 아가씨도 저보다 결혼 빨리 했으니 잘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제가 빙빙 돌려 말하는 성격이 아니라 신우이에게 이렇게 말을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기까지 하는 겁니다. 자기 오빠가 그러는 게 다 저 때문이라면서요. 언니는 왜 매일 시댁에 안 놀러 와요? 퇴근하고 저녁에 와서 밥 한 끼 같이 먹는 게 그렇게 힘든가? 아니, 시댁에서 부엉이라는 게 힘든 건 아니잖아요. 엄마랑 나는 언니랑 오빠 행복하게 잘 살기 바라서 이렇게 자주 보려고 하는 건데 어쩜 오빠랑 언니는 둘이 똑같이 정이 없이 굴어요? 이런 식으로 서운함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게 우리 시누이였습니다. 정없이 군다고 말은 하는데 솔직히 제가 보기에 남편처럼 자기 집을 살갑게 구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남편은 자기 엄마나 동생에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결혼하고 나니 저에게 관심이 분산되느라 그 정도가 약해졌을 뿐인 거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자기 어머니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오려고 하고 심지어 잠도 자고 오려고 하는 사람이 남편이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싫다며 억지로 말려서 겨우 잠은 안 자고 오게 된 거고요. 맞벌이 부부에게 주말이 얼마나 황금 같은지 아시죠? 재충전을 시간을 가지려면 미뤄왔던 취미생활도 하고 저를 위해 쓰는 시간이 필요한데 매번 주말에 하루는 꼬박 시댁을 위해 바쳐야 했습니다. 결혼 직후 매일 저녁 자기 엄마와 같이 밥 먹겠다는 거 뜯어말려서 합의 본 게 일주일에 한 번이었는데요. 그런데 그걸 서운하다고 하는 사람이 시누이와 어머니였습니다. 제 속이 얼마나 뒤집어질 노릇인지 짐작이 가시려나요? 심지어 어머니는 남편에게 따로 연락까지 하셔서는 서운한 소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걸 남편을 통해 들었는데요. 한 번은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제이 좀 잘 챙겨주래. 왜 이기적으로 동생을 나 몰라라 하냐고 뭐라 하시더라. 당신이 제이랑 연락 좀 자주 하고 만나서 챙겨주면 안 돼? 동생이 서운했는지 엄마한테 하소연을 했다더라. 지금보다 어떻게 더 챙겨. 나도 직장 다닌 사람이야. 아가씨 요구하는 걸 어떻게 다 맞춰줘? 아니 결혼을 당신하고 한 건지 아가씨하고 한 건지 당최 구분이 안 갈 정도야. 아가씨가 내 애도 아니고 대체 얼마만큼 챙겨야 섭섭하다는 말을 안 하는 거야? 나도 솔직히 너무 부담스러워. 나한테 이런 말 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혹시 당신 동생 무슨 정신적인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결혼까지 한 사람이 대체 자기 친정에 왜 저러고 신경을 쓴대? 결혼한 오빠한테 뭐가 서운하다고 짐짓거리는 거야? 말을 왜 그렇게까지 해? 내 동생이 섭섭하다고 하면 앞으로 신경 쓰겠다 한마디 하면 되는 거지. 그게 어려워? 남편이 자기 동생 감싸는 것도 너무 듣기 싫었습니다. 나는 신우랑 결혼한 게 아니고 남편과 결혼한 건데 알면 알수록 철없는 신우 때문에 내가 왜 그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몰랐지만 결혼해서 차츰 알게 된 남편 가족들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직장 다니며 맞벌이 하는 줄 알았던 신우이는 제대로 된 직장에 3개월 이상 다닌 적이 없었고 힘들 때는 내 남편이나 시모에게 기대 생활비를 받아쓰기까지 했고요. 신우이 남편도 가끔 보긴 했는데 그리 멀쩡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딱 봐도
무식한 말투에 예의도 없어 보였고요. 시어머니는 사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유는 사위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의 부부의 문제가 둘만의 문제로 끝난다면 다행인데 그 여파가 우리 부부에게까지 오는 게 문제였습니다. 어머니가 한 번은 저한테 급하다며 돈을 좀 해달라고 부탁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 너 한 200만 원 정도만 바로 보내줄 수 있니? 제 남편이 이번 달에 생활비를 안 준 모양이야. 당장 카드 펑크날 판이라는데 그건 막아줘야겠다 싶어서 전화했다. 되는 대로 나눠서 갚아줄게. 너한테 돈 얘기해서 미안하구나. 어머니가 오죽하면 며느리에게 전화해서 돈 달라는 말을 할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몇 번은 급 좀 필요하다는 거 해줬어요.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적은 금액도 아니고 매번 돈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는 신우나 어머니 전화가 오면 가슴부터 철렁했네요. 툭 하면 우리 집에 와서 남편이나 저에게 카드값 없다고 징징거리길래 대체 어디다 쓰는지 보자고 했더니 신우이가 하는 말이 우리 남편이 술 처먹고 돌아다니느나 그래요. 자기 버는 걸로 감당 안 되니까 내 카드로 긁고 다니는데 나도 진짜 미쳐버리겠어요. 언니, 나도 이혼해버리고 싶어요. 내가 애도 없는데 어려울 게 뭐 있어요. 그냥 이혼해버릴까봐. 말은 남편 핑계를 대긴 합니다. 근데 저도 눈치가 좀 빤한 편이거든요. 신우이 옷 입고 다니는 거, 들고 다니는 거 보면 절대 검소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같은 옷 입은 거 본 적 없고 손톱은 늘 정돈되어 있으며 머리와 화장 역시 항상 풀 세팅이었습니다. 직장 다니는 저보다 더 꾸미면 꾸몄지 외모에 관심 없는 사람이 절대 아니었어요. 툭 하면 자기 친정이나 우리 집에 와서는 카드값 달라는 말을 하질 않나. 시모 집에 들어 누워 일주일 동안 자기 집에는 들어가지도 않고 이혼을 하네 마네. 아니 이혼을 하면 하는 거지 왜 부부 사이의 일을 저까지 속속들이 알게 한답니까? 신우는 매번 그렇게 돈을 가져가 놓고 저한테 빌려간 돈은 나눠서 갚기는 갚습니다. 그런데 눈치 보니 남편에게 받아가는 돈은 갚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너무 스트레스가 쌓였고 남편에게 저도 얘기를 한 번 했습니다. 당신 아가씨 붙들고 얘기 좀 해봐. 둘이 부부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자기네 집 돈 문제를 자꾸 우리한테 기대게 하면 안 되는 거지. 나 너무 불안해. 그냥 이대로 놔둘 생각이야. 당신이 아가씨랑 아가씨 남편 불러다 앉혀놓고 따끔하게 한번 얘기를 해. 내가 얘기를 안 했겠냐? 둘이 뭐가 틀어지긴 단단히 틀어진 모양이야. 매부가 생활비 안 준 지도 한참 됐다 그러더라. 이혼한다고 난리인 애한테 나까지 어떻게 그래? 당신은 그냥 신경 끄고 내버려둬. 신경 끄고 내버려두라는데 어쩌겠습니까? 제가 신우이에게 싫은 소리를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필 그 즈음에 저는 첫 아이를 임신했고 임신한 와중에도 하루가 멀다 하고 시댁 문제로 골치 썩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달이 난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신우가 눈떠 언니가 밤탱이가 되어가지고 시어머니 집도 아닌 저희 집으로 밀고 들어온 겁니다. 그것도 다들 자는 새벽에 말입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깜짝 놀랐는데 신우의 얼굴을 보고 정말 놀랐죠. 남편도 놀라긴 마찬가지였고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신우이가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오빠, 나 이혼할 거야. 내 얼굴 보이지? 그 인간이 이렇게 만들었어. 우증 못났으면 여자를 패냐고. 나 도저히 못 살아. 돈을 못 벌면 착하기라 나든가. 능력도 없는 게 꼴의 남자라고 여자 얼굴에 손을 대. 남편은 자기 동생 얼굴 시퍼런 걸 보고 노발대 말했죠. 얼굴, 매부가 이래놓은 거야? 대체 뭐 때문에 여자 얼굴에 손을 대는 거야? 내가 이놈을 당장... 너 지금 앞장서봐. 같이 살든 안 살든 그 자식 섬지고 많은 버릇은 고쳐놔야겠다. 그런데 당장 일어나서 신우이 집으로 가라는 남편을 다름 아닌 신우이가 붙잡고 말리더군요. 됐어 오빠.
이미 다 끝난 얘기야. 나 대충 집만 챙겨서 나왔는데 나중에 집에나 같이 가줘. 지금 가봤자 더 싸우기밖에 더해. 그래 여보. 아가씨 말대로 오늘은 일단 쉬고 내일 자초지종을 듣는 게 좋겠다. 저도 남편에게 폭행당한 신우이 얼굴을 보고는 적잖이 놀랐던지라 싫고 좋고를 떠나 신우이를 집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남편에게 맞은 여자를 남편이 있는 집으로 내쫓을 순 없었습니다. 오빠, 엄마한테는 말도 못했어. 이 밤에 놀라실까봐 연락을 안 했으니까 나 당분간만 오빠네서 지내도 될까? 그럼 당연하지. 너 얼굴 그런 거 엄마가 보시면 기절하겠다. 당분간 꼼짝 말고 우리 집에 있어. 신혜이가 당분간만 저희 집에 지내도 되냐는데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남편이 대답하더군요. 저는 그 당분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아무리 긴급한 상황에 도망치듯 우리 집에 왔다지만 사전에 아무런 상의도 없이 덜컥 우리 집에서 지내겠다는 거 어느 여자가 좋다고 하겠어요? 같은 공간에서 시댁 식구와 긴 시간을 함께 지내는 게 얼마나 고역스러운 일인지 아마 짐작은 하실 겁니다. 당분간이라고 말은 했지만 신우이는 당초에 자기 앞가림을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이니 낮에는 집을 비우게 되는데 퇴근하고 들어오면 집이 엉망진창 되어 있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종일 힘들게 일하다가 집에 가면 냉장고는 신우이가 다 털어먹고 제 화장대며 화장실이며 엉망이고 설거지통에는 먹은 그릇이 그대로 저녁까지 음식이 달라붙은 채 쌓여 있었고요. 신우는 물론 남편도 누구 하나 치울 생각은 안 하고 제가 치울 때까지 그래도 있더군요. 저녁 준비는 물론 뒷정리에 청소까지 말입니다. 같이 사는 사람이 한 명 늘었다고 이렇게 할 일이 많아질까 싶었습니다. 저는 임신한 몸으로 신의 뒤치다꺼리까지 하느라 스트레스가 점점 쌓여갔습니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저까지 이혼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신의와 사는 몇 달 동안 하루에도 수십 번이 넘게 들 정도였습니다. 남편에게 언제까지 이렇게 살 셈이냐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근데 그때 제가 들은 말이 참 가관이었습니다. 나 배불러 오는데 당신 동생 치닥거리 하는 거 너무 힘들어. 아가씨 이혼은 대체 언제 마무리되는 거야? 당신 매부랑 같이 만나서 얘기는 해봤을 거 아냐. 이혼을 할 거면 아가씨도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마냥 저러고 놀러만 다니는 거 너무 생각 없다. 이제는 어머니네로 가 있으라고 하면 되잖아. 이혼 마무리될 때까지만 당신이 이해 좀 해줘라. 사실 이혼하는 게 생각보다 복잡한 상황이야. 매부 만나서 얘기 들어봤는데 내가 얼굴을 못 들고 그냥 왔어.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는 겁니다. 제이가 딴 놈을 만나고 다닌 것 같더라. 매부가 그동안 알면서도 가정으로 돌아올 기회를 줬는데 얼마 전에 상간남이랑 동생이 여행까지 다녀온 걸 알았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혼할 생각으로 죽자고 싸우고는 쫓아낸 거래. 단 그것도 모르고. 암튼 당신이 조금만 참아. 조만간 다 마무리할 거야. 매부는 상간남 소송까지 한다고 하더라. 제이한테 위자료까지 청구할 거라고 난리 치는데 말리느라 혼났다. 저한테는 남편을 세상에서 제일 나쁜 폭력 남편으로 말해놓고 자기 잘못을 쏙 빼놓고 말한 신우이가 정말 다시 보이더군요. 남편을 속이고 바람까지 피웠다는 말 들으니까 아무리 신우이라고 해도 좋게 보이지 않았고요. 반반한 얼굴로 거짓말을 한 것들이 떠올라 가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신우가 이혼하는 과정을 보아하니 더 대책이 없더군요. 그동안 모아놓은 돈 하나 없고 그 나이 먹고 살 집은 당연히 없어서 이혼하고 나서는 오빠에게 기대 살던지 엄마한테 기대어 살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자기 오빠 집에 와서 더부살이하고 있으면 집안일이라도 도와줄 것이지 자기 할 짓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신우이가 너무 얄미웠습니다. 이 모든 사태를 다 알면서도 보고만 있는 시어머니도 미웠고요. 그리고 무조건 저더러 이해만 해달라고 하는 남편까지 꼴도 보기 싫을 정도로 미웠습니다.
그러다가 신우이가 한번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일도 있었습니다. 참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신우이에게 싫은 소리를 한번 했습니다. 이혼을 하든 말든 이제는 아가씨 앞가림은 스스로 좀 하세요. 집 문제도 그렇고 직장 제대로 된 곳으로 좀 다녀야지 주변 사람 힘들게 하지 말았으면 해요. 솔직히 저 배는 점점 불러오는데 집에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신은연이 한다는 말이 언니는 친동생이 남편한테 맞고 이혼한다고 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언니는 빠져요. 제가 이혼하는데 언니가 보태준 거 있어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짠게 조언하지 말라고요. 우리 집에 시집와서 제대로 며느리 노릇한 것도 없으면서 저한테 앞가림하라는 말을 해요. 하면서 제가 시집와서 한 게 뭐 있냐는 둥 온갖 유치한 말을 하며 제게 대들더라고요. 눈 똑바로 치켜뜨고 악쓰는 신의 보면서 너무나 어이가 없고 기가 차고 이런 집안 식구와 가족이라는 게 부끄럽게까지 했네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하고 싶어도 그 말을 들을 신의도 아니었고요. 결국 신의에게 신의와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너무 속상해요. 배불러 와서 몸은 힘든데 아가씨가 얼마나 철없이 구는 줄 아세요? 당분간이라고 하더니 대체 몇 달째냐고요. 어머니가 아가씨랑 같이 지내시면 안 될까요? 그러자 어머니는 예, 너는 그렇지 않아도 속상한 애한테 왜 그런 말을 했니? 라고 하시면서 저를 도리어 나무라시더라고요. 아이고 참, 내 딸이지만 걔가 나랑은 있기 불편한다는데 어쩌겠어. 자기는 무조건 집어넣어서 사는 거 아니면 너희 집에서 굳이 미리 나올 생각 없대. 어쨌든 이혼하고 나면 설마 지 살 길 안 찾아가겠니? 그때까지면 네가 좀 참아. 네가 그래도 윗사람 아니냐. 이럴 때 하나밖에 없는 오빠가 도와줘야지. 그럼 누가 돕겠어. 도리어 저를 나무라시는 어머니 말을 듣고 아연실색했습니다. 신우이가 굳이 어머니 집으로 안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를 알 것도 같았네요. 일단 어머니랑 같이 살면 자기 마음대로 늦게 귀가할 수도 없고 남자를 집으로 끌어들일 수도 없으니까요. 우리 집에서 최대한 뻗대다가 나가는 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했겠죠. 저는 그 이후로 한동안은 시댁 식구 누구도 보고 싶지 않았고요. 불러오는 배 안고 집으로 다시 출근하는 기분으로 매일 살았습니다. 나는 이 집에 돈이나 벌어다 주고 일하러 온 사람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어쨌든 신우이는 본인이 바람까지 피운 주제에 뉘우치는 기색 하나 없이 이혼을 하더군요. 그러면서도 자기 전남편이 나쁜 놈이라며 자기가 바람 피운 게 다 전남편 때문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기까지 했습니다. 남편도 그 즈음부터는 제 눈치를 보면서 동생에게 얼른 입에 풀칠할 방법을 찾으라고 재촉했고요. 하지만 신우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싱글이 됐다는 걸 마치 즐기기라도 하듯이 노느라 바빴습니다. 이혼한 게 무슨 벼슬이라도 되는지 불쌍한 쪽은 또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장보러 가면 자기 필요한 걸 꼭 우리 물건에 얹어 사면서 꼭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언니, 이혼하고 나니까 돈 쓰는 게 너무 무서워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내 속옷이나 사는 것도 벌벌 떨리는 거 있죠? 온 김에 그동안 필요했던 거 몇 개만 사줄 수 있어요? 제가 나중에 돈 벌면 다 갚을게요. 속으로는 예전에 카드값 하겠다고 빌려가고 안 갚은 돈이나 내놔라 하고 싶었지만요. 참을 수밖에요. 거기서 매정하게 속옷이며 화장품 하나 산다는 걸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참 꼴이 우습잖아요. 얄미워도 어쩔 수 없었죠. 몇 개만 산다는 말은 순전히 뻥이고요. 한 푼이라도 하듯이 필요한 걸 집어넣는 게 우리 신우이였는데요.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친동생이라 그래도 얄미울 판에 신우이가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얄밉겠어요. 신우이가 가진 건 전남편과 이혼하면서 위자료까지 물어주고 딸랑 수중에 살던 집 처분에 받은 6천만 원이 전부였고요. 그 돈 가지고는 전세는커녕 오피스텔 월세 보증금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서 독립하겠다는 사람이 가진 돈으로는 택도 없는 집만 보고 와서는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잔뜩 볼만 소리를 하더군요.
여자 혼자 사는데 구린집에 살면 큰일이 한다나요? 그런데 그게 다 이유가 있는 투정이었다는 걸 나중에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서야 알았습니다. 당신 하나람 예탁에 목돈 넣어 놓은 거 있지? 그거 한 5천만 원 되는 거야? 갑자기 목돈을 물어보는데 순간 불길한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응. 근데 갑자기 그건 왜? 지금 뗄 생각은 없는데. 아니, 제이가 받은 오피스텔이 있나 봐. 근데 보증금이 1억이라는데 돈이 한참 모자라잖아. 우리가 좀 도와주면 어떨까 싶어서. 보증금으로 주는 거니까 나중에 집 뺄 때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잖아. 당신 생각은 어때? 우리가 좀 도와주자. 당신 웃긴다. 그 돈 나 혼자 결혼 전부터 모은 돈인 거 몰라. 당신이 10,000원 한 장 보탠 거 없으면서 그 돈을 아가씨한테 주자는 말이 나와. 난 싫어. 분명히 말했으니까 나한테 얘기하지 마. 당연히 딱 잘라 거절했는데 그 두 남매끼리 저 몰래 사전에 모의를 한 것 같았습니다. 내 새언니한테 그 돈 받으면 오피스텔 들어갈 수 있으니 좀 기다려봐라. 뭐 그런 식으로 말입니다. 제가 거절하고 나서 시누이와 시어머니 귀에 들어갔겠죠? 남편 통해 거절하고 나서는 시누이가 저한테 대놓고 돈 내놓으라는 말을 하는데 정말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자기가 맡겨놓은 돈이라도 되느냐 아주 당당하더군요. 언니가 그 돈만 도와주면 모든 사람이 행복한 거 알죠? 심지어 언니도 제가 하루라도 빨리 이 집에서 나갔으면 좋을 텐데 왜 안 도와줘요? 안 그래도 이혼녀라고 색안경 끼고 보는 사람 많아서 너무 힘든데 사는 곳만이라도 좀 깨끗한 데서 살고 싶어요. 제가 그 돈 떼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계약할 테니까 그 돈 저 주세요, 언니. 아가씨, 정말 너무하네요. 그 돈 저도 계획 있어서 모으는 돈이에요. 아가씨 주면 최소 몇 년은 못 캐는 돈인데 저는 어쩌라고요. 그러지 말고 대출이라도 받아서 가세요. 언니, 정말 이럴 거예요. 그 땅이니까 이발 한 번만 양보해줘요. 언니만 믿고 계약까지 할 판이었는데 이러면 다 틀어지잖아요. 그 돈 주면 어차피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돈이니 줘도 되는 거 아니냐 하시겠지만 저는 절대 그럴 생각 없습니다. 왜냐면 결혼 초반 돈 문제를 지저분하게 마무리했던 게 워낙 기억에 남았거든요. 그 후 절대 시누이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 다짐했었고요. 아무리 푼 돈이어도 그냥 줬으면 좋지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해 마음고생하기 싫었습니다. 저한테 돈 달라고 생떼 쓸 게 아니라 차라리 어머니네로 가세요. 어머니랑 같이 사면 생활비도 아낄 텐데 왜 굳이 따로 나와 살겠다고 고집을 부리세요. 어머니가 찾아와도 그 돈은 못 줘요. 그런 줄 아세요. 언니는 그래도 남편도 있고 뱃속에 애기도 있고 다 가졌잖아요. 친정도 잘 살고 직업도 빵빵한데 저는 가진 거 하나 없는 이혼녀라고요. 시누이한테 그런 아량 하나 못 베풀어요. 이럴 시간에 자기 개발하고 먹고 살 생각을 하세요, 아가씨. 아무튼 저는 더 이상 이 문제로 얘기하기 싫네요. 단호하게 말하는 저에게 단단히 삐친 시누이는 그 후에도 남편을 통해 저를 괴롭혔고 시모도 저를 둘둘 볶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절대 굽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건 정말 잘한 일 같아요. 아마 그 돈 줬으면 이혼할 때 제대로 돌려받는 거 힘들었을 겁니다. 심지어 남편은 저에 대해 자기 동생이 불쌍하다네요. 내 동생, 그 나이에 이혼까지 하고 너무 파란만장하지 않아? 어릴 때 부모님 이혼하고 애들한테 아빠 없는 애라고 놀림받고 큰 것도 가슴 아프단 말이야. 당신까지 꼭 이래야 해? 그냥 그 돈 빌려줘. 내가 나중에 줄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마. 이혼한 집 자식들은 전부 저러고 사는 줄 알아. 더 잘 돼서 보란듯이 사는 사람이 수두룩해. 당신이랑 어머니가 이러니까 아가씨가 정신 못 차리고 나이값 못하는 거지. 당신까지 이러면 나 정말 이 집에서 마음 기댈 구석이 없어. 내가 자꾸 포기하고 싶게 만들지 마. 이건 마지막 부탁이야. 시누이만 감싸고 도는 남편에게 저도 한계를 느꼈습니다. 정말 하루라도 시누이와 더 살았다가는
애가 떨어질 것 같았던 그때 다행히 시누이는 일자리를 얻었고 시어머니와 같이 살겠다며 집을 드디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골칫거린 아가씨가 나갔으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냐 하신다면 제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남편을 비롯해 시모와 시누는 제가 끝까지 시누이 독립자금을 보태주지 않은 거에 대해 굉장히 못마땅해했습니다. 대역 주해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 게 시댁이었네요. 특히 남편이라는 인간에 대해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자기 애를 가져서 배불러 있는 자기 와이프에게 내 동생 우리 엄마를 운운하며 저는 우리 식구가 아니라는 심한 말도 한 게 남편입니다. 임신했을 때부터 이를 갈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뱃속 아이에게 너무 미안했죠. 임신과 결혼을 후회하기까지 했으니까요. 어쨌거나 시간은 흘러 몇 달 후 저는 첫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고요. 저는 출산과 동시에 회사를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시댁은 미워도 어쨌든 남편은 아이 아빠인 만큼 저는 그동안에 서운한 거 있고 아이를 잘 키워보겠다는 다짐까지 했었습니다. 양쪽 집안 첫 아이인데 어쩐지 대우는 좀 달랐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첫 외손주를 보시고는 뭐든지 다 해주실 기세였습니다. 엄마는 산후조리 비용도 지원해 주셨고 유모차며 침대며 목 던드는 아기용품도 전부 마련해 주셨고요.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는 제가 아이 낳고 나서 이틀 후인가 조리원 입서하는 날 빨갛게 화장하고 병원에 오셔서는 아이 한 번 보고 가신 게 다였네요. 솔직히 많이 서운했습니다. 심지어 친정아빠는 제가 아이 낳고 편하게 다니라며 출산 선물도 고급 세단까지 뽑아주셨습니다. 아빠는 남편에게 차키를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이랑 손주 편하게 모시고 다니라고 사주는 거야. 내가 이걸 우리 딸이 임신했을 때 주문 넣어서 이제야 겨우 받은 거네. 자네 차도 바꿀 때 된 것 같기도 해서 말이야. 어쨌든 큰맘 먹고 사주는 거니까 자네가 마누라랑 아들이랑 잘 모시고 다니게. 육아는 부부가 같이 해야 하는 거 알지? 그동안 힘들었던 거 서로 이해하고 앞으로는 아이만 생각하면서 오순도순 살게. 아빠 말에 남편은 알았다며 싱글벙글했고요. 아빠 고마워요. 아기랑 잘 타고 다닐게요. 아빠 덕분에 우울증은 안 걸리겠어요. 힘들면 차 끌고 바람 쐬러 가면 되니까. 1년 동안 아기 잘 키우고 아빠를 도울 테니 너무 걱정 마세요. 고급 세단을 출산 선물로 받은 걸 저보다는 남편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긴 그동안 남편은 차가 있어도 거의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했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좋은 차가 생기니까 가까운 거리도 이제는 편하게 다니고 싶어지더라고요. 아이 들쳐매고 걸어 다니는 거 너무 힘든 일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아이 낳고 몸조리하고 아이가 100일이 되어갈 때쯤이었습니다. 이제는 내 새끼만 신경 쓰면서 살고 싶었는데 도무지 저를 가만히 놔두질 않더라고요. 누군고 하니 바로 시누이가요. 자기 조카한테 내복 한 벌 선물하고 곱빼기도 안 비추던 시누이가 한 번은 남편이랑 같이 저녁 먹겠다며 저희 집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남편과 시누이가 영혼의 단짝이라는 거 깨닫고 영원히 보내줘 버렸고요. 그날 뭔 할 말이 있는지 우리 집에 와서 몇 시간을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어이없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언니, 요즘 애 보느라 나갈 일도 없고 집에만 있죠? 좋겠다. 또 무슨 꿍꿍이가 있나 싶었지만 대꾸는 했습니다. 애 보는 게 노는 건 줄 아세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애 낳고 지금까지 통잠을 자본 적이 없네요. 아무렴 저처럼 장거리 출퇴근하는 사람보다 힘들겠어요? 저 하루에 출퇴근 시간만 2시간이 넘어요. 다녀오면 녹초가 되고요. 그래서 말인데 언니, 친정에서 사준 차 있잖아요. 그거 저 주시면 안 돼요? 아주 달라는 게 아니라 언니 어차피 안 쓰고 놔두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이에요. 목적이 저거였구나 싶어 다은이 거절했습니다. 아기랑 병원 가거나 마트 갈 때 요긴하게 쓰고 있어요. 정 가져가려면 오빠 차 그거 가져가시지 그래요? 아 싫어요.
하세요? 10년 남은 승용차 가지고 다니다 퍼지면 어쩌려고요? 언니는 가까운 거리니까 지하철로도 잘 다닐 수 있잖아요. 버스 타도 금방이고요. 전 장거리 출퇴근이라 너무 불편해요. 차가 정말 꼭 필요하다니까요. 그 차 저 주고 언니는 복직할 때 새로 사면 안 돼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저희 친정오빠가 저 타라고 사주신 차를 아가씨한테 어떻게 줘요? 그럼 빌려주던가요. 아니 일남만 타고 다닐게요. 아니 그러다 사고 나면 어쩌려고요. 아가씨 운전도 잘 못하면서. 됐어요. 전 싫으니까 그만하세요. 자꾸 이러시면 저 곤란해요. 그러자 옆에 있던 남편이 한마디를 기어이 거드는 겁니다. 아이, 당신 뭐 그리 냉정하게 그래? 그러지 말고 사정 좀 봐줘. 내 동생 이혼하고 저렇게 애쓰며 다니는데 불쌍하지도 않아. 그 차가 요즘 인기 많은 차인가 봐. 주문 넣어도 1년 넘게 기다려야 한다더라. 그 차 그냥 내 동생 주자. 언니, 솔직히 언니가 우리 집에 해온 게 뭐 있어요? 집도 언니 살던 집에 살림도 원래 있던 거에 예단도 뭐 받았는지 기억도 안 나요. 이 차로 퉁친다고 생각하고 저 타고 다니게 해주세요. 두 남매가 합심해서 저한테 차를 강탈하려고 하는데 얼마 전 제 목돈을 빼앗으려던 일이 겹쳐지더군요. 순간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넘어가도 언젠가는 다른 문제로 골치 아플 게 뻔하다는 생각에 들었고요. 말 같지도 않은 억지 부리지 마세요. 아가씨 정말 얼굴에 철판 깔았어요. 옷 좀 예전하고 바뀐 게 하나도 없네요. 저한테 무슨 돈 맡겨놨어요. 친정아빠가 해준 차를 왜 아가씨가 탐을 내요? 막말로 이혼한 게 무슨 벼슬이냐고요. 불쌍한 여자 코스프레 제발 그만하세요. 이혼해도 씩씩하게 잘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매번 이혼 핑계로 뭐라도 못 뜯어서 안달인지 모르겠네요. 그러자 신우이는 꼴에 화를 내면서 저한테 이러네요. 싫으면 그만이지 왜 인신공격이에요? 언니 원래 이런 사람인가 봐요. 우리 오빠가 언니한테 속아서 결혼한 것 같네요. 됐고요. 저 다시는 여기 안 올 테니 그렇게 하세요. 네, 듣던 중 반가운 말이네요. 제발 부탁이니까 다시는 오지 말아주세요, 아가씨. 안 그럼 저 정말 오빠랑 이혼할 수도 있으니까요. 신우이는 성질을 부리며 집을 나가버렸고 그 옆에 있던 남편은 싸움을 말리다가 신우이를 따라 나가서 한참 후에 들어오더니 저한테 매정한 말을 하더군요. 당신 정말 못됐다. 꼭 그렇게 말을 해야 속이 풀려. 그깟 차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내 동생한테 이혼 얘기까지 하면서 못 주겠다 그러냐. 왜? 내가 이혼 못할까봐 그러냐. 나 지금 심정이 어쩐 줄 알아. 앞으로 우리 아기랑 살 날이 창창한데 너라는 사람은 절대 내 편이 안 될 것 같다는 거에 지금 깨달았어. 그렇게 너네 식구가 애틋하면 그냥 그 집에서 살아. 나는 애 키우면서 혼자 살고 싶네. 그냥 이혼하자 우리. 뭐 이혼? 너 정말 이럴 거야? 내가 당신한테 불만이 없는 줄 알아. 너처럼 기센 여자 만나서 그동안 힘들었던 건 모르냐? 당신 솔직히 나랑 결혼해서 한 게 뭐 있다 그래? 맨날 대체 뭐가 힘들다는 거야? 신혜이가 차 좀 달랬다고 이혼. 네 맘대로 해봐 어디? 그날 남편과 구성이 오가며 큰 싸움을 했고 저는 결국 도저히 그 간극을 좁히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이혼을 늘 생각했던 저는 막상 결심하고 나서 행동으로 옮기는 걸 쉬었습니다. 머릿속으로 몇 번이고 시나리오 짰던 걸 이미지 트레이닝 했던지라 생각한 대로 과감하게 이혼 진행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신우와 시모와의 다툼도 있었고 저희 부모님과 남편 사이의 갈등과 다툼도 있었습니다만 결론은 지금 저는 아이를 혼자 키우는 싱글맘이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사실 협의 이혼했어요. 아이가 있어서 수녀 기간이 길긴 했지만 깔끔하게 재산 나누고 갈라섰습니다. 저는 남편이 이혼 안 해줄 것 같아서 소송까지 준비했었어요. 그런데 양가 부모님이 자식들 때문에 다툼까지 하고 욕까지 주고받으며 못 볼 걸 몇 번을 보더니 결국은 자기네 엄마랑 동생 편에 서더군요. 다리 안으로 굽는다는 말, 그럴 때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양육비 합의하고 깔끔하게 이혼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이혼하는데 신우이가 도화선이 된 사실을 알려는지 모르겠네요. 이혼한 지금은 현실을 사랑하는 문제로 머리가 아프긴 하지만 마음만은 편합니다. 아마 아이 때문에 참고 살았으면 어찌 살긴 했겠지만 마음은 지옥이지 않았을까요? 저는 신우이나 남편이 자기 잘못을 알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 집안에서 평생 저를 나쁜 년으로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애초부터 그거 아는 인간이었으면 저한테 비상식적으로 굴지도 않았을 거니까요. 아직 초보 싱글맘이지만 아이와 굳건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저를 바보 같다 마시고 용기 내라 응원 부탁드리며 제 사연 마치겠습니다. 즐겁지도 않은 이혼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